일상은 엄청난 선물의 세계예요. 인류학에서 쓰는 개념대로 한다면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례를 들면 제 조카가 아까 시험 쳤다고 그랬더니 제가 수능 시험 치기 전날 걔한테 선물을 줬어요. 보통 수능 치고 나서 주잖아요. 수고했다고. 근데 그냥 수능을 치기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줄 거다. 근데 이제 붙어야 보통 준단 말이에요. 그죠? 대학에 붙어야 노트북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촌이 너한테 주는 건 선물이지 경품이 아니다. 대학에 붙은 것에 대한 경품으로 주는 거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이 선물의 논리와 경품의 논리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주는 건 경품인데 대단히 그게 선물인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고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한편에서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이미 이 엄청난 선물의 논리, 예를 들면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산타클로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새로운 공공성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공공성이라고 생산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얘기해도 돼요? 충분히 말씀하시죠. 이 공공성의 문제가 왜 이 생각의 전환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일찍 공부에 쓸모없으면 계속 종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부 왜 하세요? 왜 하셨어요? 공부가 사회적 가치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예를 들어 아주 평범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고등학생이 학교 갈 때 버스비 누가 내요? 엄마가 내지, 자기가 내지는데 대부분 부모 돈으로 내잖아요. 그죠? 왜 고등학교,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학교 갈 때 버스비를 나라에서 안 대줘야 되죠? 여기에는 이미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걸 공공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왜 공부하는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우리 어렸을 때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게 공부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냐, 공부 잘하면 네가 좋은 거지, 뭐 돈도 많이 벌 거고, 뭐 시집장가도 잘 갈 거고, 뭐 어떻고 저쩌고, 그죠? 그냥 못닥지 않도록 들은 게 뭐냐면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 개인의 입신양명, 내 사적인 이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버스비는 내가 내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도 뭐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여러 군데를 막 쳐버렸기 때문에 유럽의 몇몇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버스비가 공짜예요.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공짜예요. 왜 공짜냐면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하기 싫은 공부를 하러 학교까지 가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기 싫은 공부를 하시겠다고 지금 대학까지 가시겠다는데 당연히 공짜로 저희가 모셔다 드려야죠. 공짜예요. 2등석 있잖아요. 기차도 2등석은 다 공짜예요. 평일날 움직이는 거는 다 공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경제든 아니면 뭐 부가가치든 그런 걸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걸 공공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와 이거는 전혀 공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완전히 공공성을 바라보는 입장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아까 제가 여러 개를 안 해도 된다. 그냥 하는 걸 쭉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 번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맥락을 이제는 공공적인 것으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전환해가지고 설명해내고 설득해내야 되는 거죠. 뭐 새로운 공공성 구축 뭐 이런 거보다는 이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가 학생들 보고 이것도 좀 웃긴 얘기인데 대학생으로서 어떤 권리가 있냐, 그래서 너네가 가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냐 이런 얘기하면 도서관 등록금 낮춰달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학생회 선거 때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쾌적한 교육 환경 막 대부분 공약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공부하고 싶냐? 공약이 다 공부야 공부. 그래가지고 야 너 진짜 저렇게 공부하고 싶냐고. 저렇게 다 되면 공부 열심히 할 거냐고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딱 한 명이 들어요. 강의 4개를 통 들어가지고 딱 한 명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들 막 갑자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하고 싶은데 라고 그러면 여행 가고 싶다, 수업 땡땡이 치고 싶다, 놀고 싶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빠지고 있는 엄청난 역설이에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엉뚱한 데 있는데 공공적인 장에서 뭔가를 주장해야 될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면 그닥 상관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미 그 공간에서 이미 권리라고 불리우고 있고 그걸 주장하면은 내가 마치 그 시민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중심으로 하죠. 예를 들면 노는 거는 왜 공공적인 게 아닌가요? 저는 예를 들면 이것도 유럽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제가 이거 맨날 체크한다는 게 나가면 까먹어가지고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면 플라톤 프로젝트인지 뭐 아리스토플 프로젝트인지 뭐 아카데미아 프로젝트인지 이상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EU권 안에 있는 대학생들이 EU를 여행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짜로 만드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것도 공짜고 그리고 어디서 숙박하는 것도 있잖아요. 공짜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본과 권력이 아주 간교한 수책인데 그 나라는 우리보다 더 심하거든요. 이 청년 실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들의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순치시키는 어떤 사실은 아주 한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공공성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는 거, 청년들이 여행을 다니는 거, 이것도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공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한국에서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거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 가가지고 한번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거 끝나버렸죠. 이게 문제인데, 뭐냐면은 제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랑 허구나 그 외무장관들 뭐 이런 인간들 모여가지고 뭐 청년들의 교육을 활성화하자, 뭐 우리 세 나라가 좀 더 친해져야 된다, 뭐 이제 이웃 나라 아니면 이런 소리 허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김에 세 나라 유네스코랑 그 문화부 장관이랑 교육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세 나라의 청년들이 다른 나라를 갈 때 가격을 3분의 1로 깎아주는 거 한번 해보라고. 한국이랑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랑 중국 애들이 한국에 오면 3분의 1 깎아주고. 한국 사람이 중국이랑 일본 가면 3분의 1 깎아주고 있잖아요. 서로 깎아주면 이거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라 할 때, 좋은 말씀이십니다. 끝나고 가지고 제가 참 썰렁해져 버렸는데, 어쨌든, 새로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는 거,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로 번역했었을 때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이 시혜를 바라는, 제가 이런 표현을 베깅하는 주체밖에 안 돼요. 국어랑은. 뭐 약간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얘기인데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등록금 투쟁이 너무너무 중요한 투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 등록금 투쟁할 때 삼보일배하는 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니네가 왜 베깅을 하고 있냐고. 이 종교적 맥락에서 제가 또 종교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드는 말씀이, 이 삼보일배는 기본적으로 이게 베깅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는 건데, 그 수경 스님이랑 했었을 때 맥락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삼보일배를 하시면서 이명박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자연의 생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등록금 내는 거 베깅할 게 뭐가 있어요? 전혀 저는 이게 가끔씩 우리가 이 싸울 때도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공성의 문제를 다시 세울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엎었을 때 충분히 공공적인 대접을 받아야 되는 내가 공공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폭로인 거죠. 증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 속에서 새로운 요구와 정책과 제안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질문은 4-5개 오고 가야 되는데요. 뭐 한 개로 충분할 거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질문 혹시 더 있으신지. 이번에는 뭐 한 1분밖에 안 드리려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역적인 질문, 1분짜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유럽의 청년들이라든지 되게 제발 공부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게 형성이 되고, 그렇다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게 나의 사익을 위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제발 공부 좀 해줘, 대학 좀 가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뭔가 자신의 사이가 막 맞닿지 않기 때문에 되게 그거를 뭐랄까 안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별로 공부 안 하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유럽 애들 별로 공부 안 해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걔네는 그 고졸이랑 대졸의 임금 격차가 별로 심하지가 않아요.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기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격차가 별로 크지도 않는데 뭘 굳이 그 대학 가가지고 재미도 없는 미분 적고 하는 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아 제가 무슨 꼭 그 뭐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평소에 가끔씩 뭐 컴퓨터 앞에 뭐 술 한잔 따라놓고 이제 뭐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뭐 팔로우 맺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화면 앞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뭐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를 제가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그동안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원래 강좌를 이제 마감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한 4월부터 원래 강좌를 한 지금까지 한 7차례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기획해 오면서 염두에 뒀던 게 조금 오늘 좀 무너졌어요. 뭐냐면 그동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사실요. 그래서 청년 실업 얘기를 해야지, 청년들의 주거권을 얘기해야지, 청년들의 무엇을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겠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여전히 중요한데 이제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줄 거냐, 누가 여기 와서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은 별로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좀 잘 마감을 하려고 하니까요. 내년 1월부터는 그런 면도 좀 많이 염두에 두면서 오신 분들의 증언을 누가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소통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강사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실 1월 달부터 누구를 모셔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유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꼭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꼭 왔으면 좋겠다. 뭐 연예인 이런 사람 말고요. 부를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카페에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오늘 약 한 1시간 반 이상 열심히 말씀해주신 연교수님께 박수 한번. 혹시 몰라도 이제